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예상보다 많은 9조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삼성전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미국 정부가 우리 돈으로 9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파격적인 대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칩스법이라고 하죠. 정확한 네임은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국가적인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예. 크게 보면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서 다 미국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미국에 투자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과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이번에 결정됐던 삼성전자가 받게 되는 칩스법을 통해서 받게 되는 보조금은 우리 원화로 8조 9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TSMC의 보조금이 나왔을 때 9조 1천억 원. 굉장하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얼마 받을까 관심이 높았는데요. 8조 9천억 원을 이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즈로 보면, 규모로 보면 인텔이 약 11조 원, TSMC가 9조 1천억 원, 삼성전자가 8조 9천억 원으로 이제 3위에 해당하는데 이게 조금 더 삼성전자가 유리하다, 좀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을 보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한 8.5%, 8%대였었고요. TSMC가 한 10%대, 반면에 삼성전자는 14.2%. 그러니까 투자금의 한 14%를 보조금을 받은 그런 비율 측면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히 좀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는 지금 미국 투자 규모를 45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62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걸 어디에 어떻게 좀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파격적인 대우를 좀 받은 것이 방금 앵커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또 급하게 투자 규모를 늘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최초에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 공장을 세우겠다고 했던 것이 한 170억 달러였고요. 이게 이런저런 인건비 올라가면서 250억 달러였는데 여기에 더 짓겠다라고 해서 440억 달러의 이제 투자가 빠르게 진행이 된 겁니다. 크게 내용을 보면 당초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를 잘하니까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짓겠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440억 달러로 이 투자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제 오스틴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테일러 공장 오스틴에다가 파운드리라고 해서 위탁 생산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엔비디아가 설계를 해주면 이거를 만들게 되는 이런 파운드리 공장도 짓겠다.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 중에서 후공정에 뭐 패키징 회사도 세우겠다. 또 관련해서 뭐 R&D 센터도 짓겠다라고 해서 이 투자에 대한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삼성의 투자 소식에 미국 현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나오는 거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 고급 인력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게 역설적으로 미국 정부가 노렸던 부분이죠. 다 미국으로 들어와라. 미국이 다 갖겠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공장이 미국에 있게 되니까 일자리도 미국에서 창출이 되는 것이겠고요. 또 하나가 인재 유출입니다. 인재들이 뭐 당장에 미국 기업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미국 공장 쪽으로 인재들이 나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세 번째 좀 우려되는 부분은 국가 대 국가로 협상을 하게 될 때 우리 한국 정부가 갖게 되는 협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공장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 정부와 협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기업과 바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은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가 하면 물론 이제 보조금을 받습니다만 사실 반도체 관련 중국 투자도 제한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두 가지 측면이었었고요. 이게 한 1년여 동안에 칩스법이 통과되고 해도 시간이 끌어지고 또 협상의 기간이 길었던 것이 가드레일 조항이 이제 첨가가 돼 있는 겁니다. 이 가드레일이라는 게 이제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칩스법에서도 이렇게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해줬는데 본의 아니게
뭐 역효과가 나는 측면을 방지하겠다라는 차원이고 그것은 결국 뭐냐? 중국 때리기입니다. 이러다가 중국 쪽에 수혜가 가는 것 아닌가라는 예. 측면 때문에 이 가드레일 조항은 우리한테 즉 미국한테 지원을 받는 그런 기업들은 중국의 투자가 제한이 된다라는 것에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의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는 중국의 공장도 있을 뿐더러 또 중국의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10년간 5% 이상 이제 규모를 확대하지 말아라. 기존의 거는 그냥 두고 여기까지 협상을 타결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까지 협상을 했던 것이 이게 요즘의 첨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그런 규모도 중요하지만 예.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위로 적층을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쌓는다면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술 측면까지도 막으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규모는 막되 기술 부분에서는 좀 허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극적으로 이렇게 협상이 되고 지원금이 됐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예, 예. 초과이익 공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로가 다 암묵적인 건데요. 가령 이건 겁니다. 이 조항 중에 수익 전망치를 내잖아요. 그 전망치보다 초과를 했을 시 그 초과된 부분을 미국 정부와 쉐어한다라는 부분인데 예, 예. 이건 여러 가지가 어렵죠. 수익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러네요. 그걸 나누는 비율은 또 어떻게 해야 되며 그래서 존재는 하나 또 나중에 이게 발목은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앞서 말했던 그 가드레일 조항 쪽에서 더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8조 9천억의 보조금을 좀 남다르게 좀 한숨도 돌리고 잘했다 호재다라고 보는 것이 약간 정치적 상황인데 삼성전자의 공장은 지금 텍사스에 있잖아요. 예. 뭐 테일러 오스틴이든 여기는 이미 공화당이 다 잡고 있는 곳인데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TSMC는 애리조나, 오하이오 약간 스윙 보트 지역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바이든 행정부가 더 신경 써주고 여기 삼성전자는 덜 신경 써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걱정은 있었는데 네. 또 특수공을 열고 보니까 그런 측면은 전혀 없었더라고요. 네. 예, 그렇군요. 주가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미국의 보조금 지원 소식이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제 오늘 이제 시장이 무너졌고 또 큰 폭으로 빠졌었고요. 예, 아마 예.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중동 리스크 때문에 빠진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라는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을 상징하는 뭐 40%, 20%를 차지하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삼성전자가 같이 하락을 하지 않았는가. 결국은 장중에는 8만 원도 붕괴가 됐지만 예, 예. 종가로는 8만 원에 끝이 났고요. 어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18거래일, 1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다가 순매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다시 한 130만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한 것으로 봐서 오늘 주가 하락은 이제 기관들의 투매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한 2주일 전 혹은 앞으로 2주일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날을 잘못 골랐다. 이게 날이 안 좋아서 아마 이런 시장 상황 호재가 자체가 좋지 전혀 않았다.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주가에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외식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내 파파이스가 잇따라 치킨 메뉴 가격을 인상했는데 가격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치킨 업계도 암묵적으로 네. 선두와 후발 업체들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위 업체가 가격 인상을 총대를 메고 올리고요. 예, 그걸 예. 보다가 그다음인데 작년에 보면 교촌 올리고 BHC 올리고 이번에 올린 것이 굽네 올리고 이제 파파이스 코리아가 올리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치킨 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크게 한 세 가지를 늘 말합니다. 예. 첫 번째가 원재료비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 두 번째 임대료 뭐 너무 비싸다. 세 번째 인건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늘 가격을 올리는 명분을 삼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웬만한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이 넘게 되고 이런 추이라면 이제 한 마리에 뭐 3만 원 시대까지도 올 수도 있을 정도의 이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예. 결국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치킨이라든지 햄버거 가격 인상이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것 같거든요. 네. 엄밀히 말해서 이 치킨 가격을 보면 치킨의 핵심이 닭고기잖아요. 그렇죠. 닭고기는 작년 동기 대비 최근 1년간에 오히려 한 20%가 하락했거든요. 그럼 닭고기가 떨어졌는데 뭔 원재료냐 할 테지만 이제 올리브유라든가 이제 기타 등등의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이제 맞고 거기에 네. 뭐 인건비 이런 쪽으로 올리게 됐는데 방금 앵커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크게 정치적인 상황과 원자재 상황을 함께 봐야 되는데 지금 원자재 쪽이 이상 기후로 계속해서 뭐 밀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은 예. 뭐 코코아 가격이 오른다든가 설탕 가격은 여전히 높고요. 이런 부분 여기에 라니냐까지 오게 된다면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빌미로 계속해서 뭐 국내 강호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총선과 대선이 다른데요. 네.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가격 억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꼭 뭐 정치적을 보려해서가 아니라 총선 전에는 이걸 가격을 누르고 보통 업체들이 총선을 끝내고 가격을 오르는 지금 뭐 금내나 파파이스처럼 이런 예, 형태가 예. 많은데 이제 앞으로 올 게 대선이잖아요. 대선 때는 패턴이 다릅니다. 대선은 가격 통제력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 전에 이런 식음료 업계들이 가격을 올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원자재 이상기후의 원재료 뭐 먹거리 가격 올라가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내년 후년 가게 되면 그런 가격 통제력도 좀 힘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국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건 높은 유가에 또 높은 환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1년 5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터치를 했는데 이렇게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엄청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 1,400이라는 숫자를 본 게 2022년 9월 때였었습니다. 그때 금리 폭등하고요. 미국의 레고랜드 회사채가 터지면서 또 원달러 환율이 1,400대를 봤었는데 예. 오늘 장중에도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냐? 이걸 바꿔 말하면 왜 이렇게 달러가 강세냐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제 미국의 물가가 생각만큼 안 떨어지고 있어서 당초에는 한 금리 인하 7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다가 지금은 2번 금리 인하 하긴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우려들 나오면서 네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뛰어오르고요. 금리가 뛰어오르면서 달러도 함께 강세가 된 이게 첫 번째 요인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달러 강세가 이어져 오다가 이제 최근 지난 주말부터는 중동 리스크가 함께 터지면서 완전히 이제 고삐가 풀리는 이 요인들이 함께 겹쳐서 오늘 장중에 1,400을 다시 보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예. 지난달 이제 수입 물가가 석 달째 이제 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지금 환율도 계속해서 상승세인 걸 감안하면 4월의 수입 물가도 더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거의 확정적으로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가도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도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한 이제 원자재들을 다 수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입 물가 베이스도 올랐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국내 물가까지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이 환율 급등, 이제 달러 약세인데요.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게 1,350원이 뭐 심리적인 마지노선이고 차트상으로도 여기를 벗어나면 꽤 많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좀 외환 당국이 혹은 한국은행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때마침 그 1,350, 1,360, 70 갈 때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근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당장은 뭐 외환시장에 개입할 뭐 생각 없다. 네네. 이러면서 오히려 확 더 밀어버린 측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구두 개입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쉽게 부분은 말하면 어떻게 네, 보십니까?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예. 아직 뛰어들지는 않았고요. 이제 구두 개입만으로도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봤더니 한 1,393원대까지는 떨어뜨렸는데 예. 아마 지금 대기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대기를 더 하고 치어오른다면 있다면 어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아마 이런 시장 개입도 1,400대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런 고물가, 고환율에 따라서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우려스러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물가가 안 잡히면서 예.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미국의 달러가 오르고요. 이게 돌아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화가 약해지면서 예. 수입 물가가 오르고요. 그럼 우리 물가도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도 금리 인하를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이런 또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종합해 보면 핵심은 달러 약세가 예. 빨리 나와야
이게 아. 크게 보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텐데 그럼 달러 약세는 어떻게 하면 나오느냐? 미국이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 거에서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래저래 근데 물가가 안 떨어지는데 내릴 수는 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사실 하반기쯤에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이 상당히 좀 높게 좀 점쳐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중동 상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글쎄 맞아요. 금리 인하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유가도 여차하면 또 튀어오르는데요. 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유가가 오르면 물가는 절대 안 잡히죠. 유가란 기름값이 물가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치, 가중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예. 다만 지금 시장의 예상처럼 올 9월에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하 혹은 9월도 아니야. 뭐 미국의 11월 대선도 볼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 나온다면 문제는 네. 뭐냐면 미국도 뭐 경기 좋다 하지만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인데요. 지금 그 수많은 빌딩들이 공실 이슈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미 뭐 파산된 곳도 있고요. 여기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불씨가 터질 수가 있고 이게 터지면 또 은행 또 터지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당국도 분명히 이 점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만 보고 또 경기만 보고 미국의 고용 시장만 보고 연준이 계속해서 안 내리다간 뭐 우리가 좀 전에 그 미국의 뭐 몇몇 은행들 5위권, 8위권 은행들이 파산하는 그래서 부랴부랴 아. 막 유동성 투입하는 그런 대책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그런 점도 분명히 고려하고는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